이제 명상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과학과 연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과학적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과학적 연구의 축적의 결과로 의료 현장에서 더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이 어떤 방법으로 과학화됐는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상이 어떤 정의와 측정 도구가 확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명상이라는 명제는 굉장히 넓은 범주가 있지만 벌써 1990년대 들어와서 마음챙김이라는 요소가 정의가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보통 명상을 어떤 목적에 쓰일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라는 정의가 확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챙김이란 의도를 가지고 현재 순간의 내적 경험에 비판단적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가 1990년도 존 카바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후로 그 이외에도 각각의 어떤 목적에 따라 정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크게는 주의에 대한 자기조절,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명상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은 명상을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한 5년쯤 하면 잘하나? 10년쯤 하면 잘하나? 이런 걸 갖고 서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명상을 요만큼 할 수 있겠다, 또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과 평가 도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학적 연구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되고 도구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MBSR이라는 세상이 카바친에 의해서 열리게 됐는데, 그것은 매우 독특하게 이제 시작을 했죠. 즉, 병원 장면에서 정말 보기 싫은 환자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조금 귀찮은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통증 환자들을 이제 카바친이 만나게 되면서부터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MBSR에 명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만큼 1990년대에서조차도 명상이라는 단어는 서구 사회에서도 꽤 어색했던 단어이고 의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던 개념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음챙김, 스트레스,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지고, 특히 만성통증, 암 환자 이런 대상을 환자를 보면서 그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꽤 이제 그 명상은 의료계 시장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됐죠. 단순하게 스트레스의 문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 접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MBCT 같은 경우는 우울증의 재발 방지라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를 위한 마음챙김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와 같이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됐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의료 시장에서도 명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런 연구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축적이 돼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해에 1000편 이상이 되는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상 연구의 시대가
2000년대에 와서 열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연구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 무슨 연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축적했던 연구들의 결과물들이 또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소개할 몇 가지 논문들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 논문이 아니라 수십 개의 논문들을 정리해서 메타 분석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즉, 메타 분석은 여러 논문들을 다 모아서 그 효과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조절을 한 거죠. 2010년도만 해도 벌써 뭐 20, 30건의 논문들을 메타에서 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나옵니다. 불안의 효과가 있다. 뭐 또 여러 가지 우울의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메타에 나오게 된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효과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일어났는가도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이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게 뭐 인지적, 정서적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을 하면 반추 및 걱정과 같은 뭔가 역기능적 사고를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기전에 의해서 우리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런 어떤 메커니즘, 기전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추라고 이제 했던 생각 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브레이크하고 또 그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가 부정적 사고를 계속 갖는 거를 끊고 그래서 걱정을 차단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이 줄어든다라는 연구들이 축적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연구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냥 효과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이 마음의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서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것까지도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과학 명상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는 저런 뇌영상 연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흔한 말로 저렇게 눈에 딱 보여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연구들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저 연구들 역시 뭐 어떤 거를 명상을 했더니 어떤 뇌가 변했다 이런 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뇌가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명상이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전전두 피질에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으로서 자기 성찰 그리고 메타인지와 관계된 겁니다. 즉, 내가 무슨 막 어떤 행동을 할 때 전전두엽이 작동을 해가지고 너 지금 그거 잘못하고 있어. 잘해야 돼. 라든가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라고 스스로를 자기 평가할 수 있는 뇌의 영역이 발달을 또 거기에 영역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성찰 및 메타인지에 관련된 영역의 효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감각 기능. 예를 들어서 내가 명상을 하게 되면 나의 몸에서 어디가 불편한가라는 거를 알아차림하거나 그런 어떤 그 감각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마 같은 학습과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서 자기의 기억들을 잘 정리하고 산출해내는데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정서 조절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런 각각의 뇌의 영역들이 서로 연결하는 연결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뇌 전반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알아차림, 관찰, 느낌,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정서의 조절, 그 다음에 갖고 있던 기억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조차도 명상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된 거죠. 그런 연구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뇌의 변화만 유발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조절 능력을 키워줬다. 신체 자각 능력을 키워줬다. 정서 조절 능력을 키워줬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뇌신경의 뇌과학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명상을 우리 기업에다 명상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직원들의 어떤 불안, 직원들의 스트레스, 뭐 이런 거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제 명상을 해서 뭐 편하게 숨을 쉬고 안정을 취하라 라고 이제 했죠. 그런데 그런 효과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떤 기업들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라고 활용하겠지만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야, 이 직원들이 일에 집중은 안 하고 뭐 다 쉬려고만 할 것 같아. 이거는 별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런 뇌과학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한 대로 주의 조절 능력, 그 다음에 판단 사고 능력, 또 상위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를 축적하다 보니까 그러면 회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네? 심지어 생산성도 늘릴 수 있네? 이런 어떤 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기제들이 이제 풍부하게 데이터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동안은 명상 도입하면 직원들이 그냥 자꾸 밖에 나가서 그냥 쉬려고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들이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쌓이면서 저변으로 많이 확대가 됐죠.